저희를 믿고 찾아와준 의뢰인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 전담팀장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이 집합 건물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관리인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업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제도일까요? 네, 그 말씀하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관리인이 집합 건물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것을 방해를 하는 경우에 그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무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보통 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주로 발생을 하는 경우는 보통 처음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관리인이 정식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그 관리인이 기존 관리업체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리인이 기존 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면 네. 그 기존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가만히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그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굳이 그 기존 관리업체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게 분쟁이 발생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존 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 집합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되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별도의 집회나 총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상 당연히 관리단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념상으로만 성립하는 것이지, 그 관리단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선출하고 기타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간 건물이 준공된 때부터 관리인 선출과 구체적인 조직을 갖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도 건물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관리 공백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일단은 분양자가 먼저 건물을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양자가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관리업체가 일단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면 결국에는 분양자 입장에서는 좀 자기랑 친한 관리업체에다가 업무를 좀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리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행사나 시공사와 같은 업체들과 친해지게 된다면은 그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가 준공을 하는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친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관리업체가 그 시행사나 시공사 측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일을 한다, 이런 말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관리업체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을 위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사나 시공사 측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이 준공이 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철근 누락 이런 부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까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수억 원 또는 이제 수십억,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엄청난 금액의 하자 보수 관련한 소송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분 소유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관리인이 선출되게 된다면은 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자보수 소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이때 관리인은 건물 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대강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분양자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인이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시행사나 시공사의 편을 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새로 선임된 그 관리인은 시행사나 시공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관리업체를 내보내고 구분 소유자의 편에 서서 건물 관리를 비롯해서 하자 소송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존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해 행위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수인계에 소극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중
준공 후부터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기존 관리업체가 계속 이제 관리를 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내역을 뭐 넘겨주지 않는다거나 건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업체에 이제 하도급을 준 뭐 그런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업체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서나 뭐 집행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 업체는 뭐 일단은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관리인과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관리인의 지위를 뭐 부정을 한다든지, 그 관리인과 조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을 선동하거나 좀 부추겨 가지고 관리단에서 분쟁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실 같은 걸 점거하면서 네네. 새로운 관리업체가 건물 관리를 시작하는 걸 못하게 뭐 막거나 뭐 이런 일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네. 새로운 관리 업체가 이제 들어와도 관리실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건물 관리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네.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관리비 통장을 인도하지 않는다거나 관리실을 무단으로 점거를 하는 뭐 그런 경우에 함께 이제 인도단행 가처분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건물 점유를 풀고 관리인에게 인도할 것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쉬워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이 양측이 극도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관리인의 그 관리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집합건물 분쟁 관련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타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고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서진수 변호사의 상담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